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는 분이라면 순차 해석이란 무엇인가 1번 영상부터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설명한 순차 해석 방법과 영어 규칙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문장을 원어민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듣고 오늘의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서 순차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문장을 보지 않고도 혼자 구연동하듯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Then the second son was ordered to watch, and at midnight he fell asleep. And in the morning another apple was gone. 이제 오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n the third son offered to keep watch, but the gardener at first would not let him, for fear some harm should come to him. However, at last he consented, and the young man laid himself under the tree to watch.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문장 5형식의 분석에 따라 해석한다면 아래와 같이 분석하는데 대략 2분 정도, 그리고 분석한 문장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짜 맞추듯이 해석하는데 다시 2분 정도가 낭비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이 지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원사는 처음에 무슨 해가 닥칠까 두려워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나무 아래에 누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장 5형식 분석에 따르는 잘못된 해석 방법은 영작과 회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짧은 의미 단위로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 직독직해 방법도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미 나열하는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어 결국은 전체 문맥을 놓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이 자청했습니다. 지키겠다고. 그러나 그 정원사는 처음에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무슨 해가 닥칠까 그에게. 그렇지만 결국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자신을 눕혔습니다. 나무 아래에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원서 읽기와 이해는 오직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처럼, 아니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당연히 영어도 앞에서부터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늘의 문장에 적용된 영어 규칙을 먼저 살펴본 후에 영상 뒷부분에서 올바르게 순차 해석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위 도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장에 사용된 조동사 would를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실 모든 영어 규칙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동사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은 같아서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동사는 어디서부터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원래 조동사는 상태동사이면서 불완전 자동사인 비동사 계열로 분류되던 동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can, could, will, would와 같은 특정 동사들이 그들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중세 영어 시대에 이르러 조동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구분화되기 시작했고 초기 현대 영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조동사 체계로 완성되었습니다. 태생적 이유로 알 수 있듯이 조동사는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상태동사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자동사인 비동사는 형용사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조동사 역시 그 뒤에 형용사인 동사 원형이 있어야 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배웠듯이 비동사나 연결동사는 응집성의 원리에 따라 실제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보호까지를 하나로 묶어 정동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계열인 조동사도
당연히 그 뒤에 위치되는 형용사인 동사 원형까지를 하나로 묶고 정동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원리는 생각하지 않은 채 무작정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위치된다라고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학습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본동사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만약 본동사라면 마땅히 시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시제는 조동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 원형은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어떻게 시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동사 원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사 원형의 활용법을 좀 더 알고 싶다면 기존의 영상 번호 11번 원형 동사를 잡아야 영어가 잡힙니다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동사의 시제가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와 과거로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는 시제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고유 쓰임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위 도표의 내용을 예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조동사는 현재와 과거라는 형태로 시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John said, I will call you when I arrive. 존이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전화할 대상은 당신이며 그때는 내가 도착할 때입니다. John said he would call me when he arrived. 존이 말했던 것은 존이 앞으로 전화할 사람이 나이며 그때는 존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예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She said, I will help you with your homework.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도울 대상은 당신이고 함께 할 것은 당신의 숙제입니다. She said she would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녀가 말했던 것은 그녀가 앞으로 도울 대상이 나이며 함께 할 것은 나의 숙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로 과거 시제인 would를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로 사용한다면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겸손과 친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라는 시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를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과거 형태의 would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would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서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어떤 허락을 구하거나 제안을 하는 현재 시제인 would입니다. 따라서 해석도 여전히 기준 시점인 현재로 해석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는 한 과거라는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과 철저하게 단절된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어떤 상태나 동작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말하는 사람이 과거 형태인 would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과거인 나는 할 수 없고 현재인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과 공손의 느낌이 전달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도권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낮은 자세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would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겸손과 친절을 표현한다 해도 기준 시점에서 예상하는 앞으로의 상태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같아서 will처럼 앞으로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스토리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대화에 사용된 will과 would는 둘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순이가 홍돌이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늦어 홍대거리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로막고 도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홍순이의 길을 계속 방해하고 귀찮게 하는 또라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아래의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Will you move aside?
현재 시제인 will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직접적인 자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would move aside. 첫 번째 문장과 우리말 해석은 같다 하더라도 원어민들은 will이 아닌 would라는 과거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과는 달리 친절과 공손으로 부탁하며 배려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의역하면 비켜줄래? 가 아니라 비켜주시면 좋겠네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성인 군자가 아닌 바에야 홍순이는 당연히 짜증내듯이 Will you move aside? 비켜줄래? 라고 말하겠지요.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want a cup of coffee.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잔의 커피입니다. 강한 욕구를 필요로 강조하는 want입니다. I will have a cup of coffee. 내가 앞으로 가질 것은 한 잔의 커피입니다. 이미 커피를 마시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의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제가 앞으로 원하는 것은 한 잔의 커피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필요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태의 조동사 would를 현재 시제로 사용할 경우 겸손과 공손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필요를 상대방에게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은 would want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would lik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손과 공손을 말하면서 강한 욕구나 직접적인 필요를 강조하는 want 동사를 사용하면 당연히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I would like a cup of coffee라는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 겸손과 공손을 표현하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내가 원했던 것은 한 잔의 커피였습니다 라고 과거 시제로 해석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맥 이해는 원서 읽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과거 형태의 would를 사용하면 현실로부터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가정법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동사 과거 형태가 가정법에 사용되는 이유는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인 상상과 추측이라는 기본 개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 문장에는 if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후일 가정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실의 조건은 if로 비현실의 조건은 조동사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What will you do if you lose your job? 무엇을 앞으로 당신은 할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잃는 것이 당신의 직장이라면. 이 문장은 현재 상황에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문장이 아니라 조건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가정법 현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가정법에 적용되는 1대1의 원리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뿐입니다.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영어 규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What would you do if you lost your job? 무엇을 앞으로 당신은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당신이 잃는 것이 당신의 직장이라면. 이 문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지만 상상과 추측이라는 가정의 가능성을 전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거 시제인 would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도표는 조건문과 가정법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f we spoke English, we would travel to English-speaking countries more often. 만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영어라면 우리가 앞으로 여행하는 곳은 영어를 말하는 나라들이며 더 자주일 것입니다. 넷째로 과거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would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등장한 문장입니다. The gardener at first would not let him watch.
그 정원사가 처음에 앞으로 허락하지 않았을 상태는 그 셋째 아들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에 사용된 would는 두 아들에게 시켰던 사과나무를 감시하라는 과거의 반복적 행동이 있었기에 woul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I would visit my uncle's house every summer. 그때는 내가 어린 상태였는데 그때 내가 앞으로 방문하고자 했던 곳은 저의 삼촌 댁으로 매년 여름이었습니다. would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행동이나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인 used to는 과거의 반복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상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조동사 would에 관한 영어 규칙을 모두 이해하셨으면 오늘의 문장을 함께 순차 해석하겠습니다. Then the third son offered to keep watch, but the gardener at first would not let him, for fear some harm should come to him. However, at last he consented, and the young man laid himself under the tree to watch.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셋째 아들이 제안했던 것은 그 셋째 아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원사가 처음에 앞으로 허락하지 않을 상태는 그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걱정 때문이었는데 어떤 해로움이 당연히 오리라는 대상이 그 셋째 아들일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정원사는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눕힌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아래이며 위에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지키려는 그 나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문장을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n the third son offered to keep watch, but the gardener at first would not let him, for fear some harm should come to him. However, at last he consented, and the young man laid himself under the tree to watch. 아무쪼록 본 영상을 통해 기본 문법 규칙들과 원서 읽는 방법, 그리고 배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질 때까지 반복의 반복을 거듭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으로 영어 회화를 속기 정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